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입니다. 계약관리 업무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이행에 관한 전체 업무 흐름도입니다. 먼저 각 사업부에서는 사전 결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출품의 결제 요청 화면에 등록해 결제 요청합니다. 결제 요청된 자료는 자치단체의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사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사업부서는 지출품의 승인 내역 등록 화면에서 지출품의를 등록해 계약부서에 계약 요청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등록한 계약 요청 자료를 확인한 뒤 G2B 연계를 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등록해 G2B 시스템으로 계약 요청을 합니다. G2B 계약 요청을 하면 이후 계약 체결까지의 작업은 G2B 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 계약 담당자가 직접 계약 체결 내용을 계약 대장에 등록하고 원인행위 결제를 요청합니다. 지출 원인행위 결제가 완료되면 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선급금 또는 공정검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계약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업부서에 검사수 요청을 하게 되고 사업부서는 검사수를 실시하고 검사수 조회 및 등록 화면에서 결과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계와 자산 등록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분계한 자료는 복식부기 담당자로부터 회계결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회계결의 검증을 받은 자료는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지출 담당자가 지급명령 등록을 하고 지출결의 결제권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이세출 시스템에 의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G2B 계약의 경우는 모든 자료를 G2B 수신문서 조회 화면을 통해 수신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공사 하자 관리, 계약 정보 공개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계약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출품의 결제 요청부터 계약 요청까지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출품의 결제 요청은 각 사업 담당자가 계약을 위한 결제 요청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공통정보의 제목과 집행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산 과목 지정을 위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절한 지출 사업 목록을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품의 요청액을 입력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한문 작성 팝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자의 전자결제 시스템 아이디와 사용자명을 입력하고 기한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결제를 요청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은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용 방법은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제의 결제 상황은 지출품의 결제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요청한 자료의 처리 상태가 결제 처리 중으로 조회되며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완료로 변경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야 지출품의 승인 내역 등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자가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지출품의 승인내역 등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자결제 승인내역 등록 화면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요청할 결제 목록을 불러옵니다. 원하는 목록을 선택합니다. 결제가 모두 완료된 내역이 조회되며 품의 승인액 한도 내에서 계약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품의 등록을 위해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업 상세란에서 지출품의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의무, 재량 구분 정보를 선택합니다. 승인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관리사업과 지급 예정일자를 지정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품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품의 유형이 물품 구입, 공사, 용역, 수리수선, 관급자재인 경우만 계약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사를 예시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계약 요청은 계약 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재원 입력 팝업 화면에서 품의액을 입력합니다. 관리 항목 탭에서는 먼저 관리정보란의 계약대장 등록 여부를 지정합니다. 계약대장 등록 여부를 예로 선택하여야 계약 승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가 계약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계약대장 등록 여부에서 아니오를 선택하면 화면 아래에 계약 승인 요청 버튼이 원인행위 등록 요청 버튼으로 교체되어 나타납니다. 검수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수자를 지정합니다. 납기 일자와 납품 예정 일자를 입력합니다.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파일 첨부란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파일을 드래그하여 첨부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내부 결제를 위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지출 품위는 1인 결제 처리되지만 공유자와 공개 여부를 등록해 결제 문서의 열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계약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요청된 자료는 계약 부서로 전달되며 이후로는 계약 담당자가 작업합니다. 이번에는 품의 유형이 물품인 경우에 대해서 작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입력은 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요청할 결제 목록을 불러옵니다. 원하는 목록을 선택합니다. 사업 상세란에서 의무, 재량 구분을 선택하고 승인 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관리사업 정보란에서
관리사업을 지정합니다. 지급 예정일자를 지정합니다. 품의 유형을 물품 구입으로 지정합니다. 공통 항목 탭에서 품의 액을 입력합니다. 관리 항목 탭을 클릭하여 계약대장 등록 여부를 예로 지정하고 납기일자, 납품 예정일자, 납품 조건, 납품 장소를 입력합니다. 물품 구입은 계약에 의해 구입할 물품의 상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물품 상세 탭을 클릭합니다. 물품 상세 정보란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품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물품 관리 번호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품 번호 관리 팝업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품 분류 번호란에서 원하는 물품을 더블 클릭합니다. 물품 규격 번호란에서 알맞은 코드의 물품을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물품 코드가 없는 경우는 0이 8개인 대표 번호를 선택한 뒤 규격명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구매할 물품의 단위, 수량, 단가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물품 구매 실적 산출을 위해 추가한 물품 뒤쪽의 필요한 정보도 입력합니다. 자체 조달 여부란에서 자체 계약을 선택합니다. 만약 G2B 연계 계약을 원할 경우라면 조달청 의뢰를 선택합니다. 지출품의 승인 내역 등록은 1인 결제이므로 결제선 지정은 필요치 않으나 공유 범위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범위를 지정하고 계약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요청된 자료는 계약 부서로 전달되며 이후로는 계약 담당자가 작업합니다. 이상으로 사업부서에서 작업하는 지출 품의에서부터 계약 요청까지의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담당자가 계약 요청된 문서를 바탕으로 계약 대장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요청 관리 화면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계약 요청된 문서를 불러옵니다. 먼저 품의 유형이 공사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대장에 등록할 문서 목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계약 요청 상세 화면이 나타나는데 사업부서에서 계약 요청 시 등록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금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품의 액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등록을 위해 공통 항목의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나타나면 계약할 업체명으로 검색하여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거래처나 최근 사용 거래처 탭을 이용하여 업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신규 업체의 경우라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롭게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할 업체의 지정을 마칩니다. 팝업이 사라진 화면에서 거래처 구분 코드, 입금 유형 코드,
공급 금액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관리 항목 탭을 클릭하여 검수자, 납기 일자, 납품 예정 일자 등을 지정합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선택을 위한 여러 버튼들이 있습니다. G2B 계약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G2B 계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G2B 계약 요청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 결제 요청 버튼은 계약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원인행위 결제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 요청 상세 화면에서 거래처에 대한 정보 입력이 되어 있어야 결제 요청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계약 대장의 추가 버튼은 기존 계약 대장에 품의 사항을 추가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예산이 2월되어 2월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 대장에 품의 사항을 추가하여 관리합니다. 계약 요청 자료를 반려하고자 할 때는 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 반려 사유 등록 팝업 화면에서 반려일자, 반려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반려 처리한 자료는 지출 품의 목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재요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신규로 계약대장 등록을 하기 위해 계약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대장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랫부분의 활성화된 버튼들을 차례로 클릭하면서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먼저 계약서 구분, 계약 형태, 계약 종류, 계약 유형 등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입력합니다. 공통 항목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 개요, 계약 방법, 납품 장소 등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계약 상대자 지정을 위해 계약 상대자 탭을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에서 계약 상대자를 지정합니다.
대상 업체에 대한 공정 구분, 계약 금액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합니다. 계약업체의 계좌 검증을 실시합니다. 필요할 경우 설계업체, 감리업체, 조달 수수료업체도 지정합니다. 감독부서 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감독부서와 감독자, 입회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감독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고 그중 한 부서를 주 부서로 지정합니다. 감독자와 검수자도 지정합니다. 감독자나 입회자는 주 감독부서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출 품의 사항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 품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 구입할 물품이 있을 경우 물품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화면이 나타나면 물품의 품명, 규격을 지정하고 이어서 물품의 수량, 단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입찰 수의 사항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입찰 경쟁 방법, 공고 방법, 예정 가격, 낙찰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계약 대장을 저장하고 지출 원인 행위 결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자칫 헷갈릴 수 있으므로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대장을 저장합니다. 이어서 지출 품의 사항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바로 윗부분에 지출 원인행위 결제 요청 버튼이 나타납니다.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 품의 사항을 선택하면 지출 원인행위 결제 요청 버튼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지출 원인행위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 원인행위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팝업 화면에서 기본 정보, 품목별, 현액 정보, 관리사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품의 유형란에서 지급 예정일자, 거래처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관리 항목 탭을 클릭하여 관리 정보란의 납품 예정일자, 공사 유형, 공사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결제선 및 공유 범위를 지정합니다.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대장 등록 작업이 완료되고 원인 행위 결제 요청 상태가 됩니다. 이번에는 품의 유형이 물품 구입일 경우 계약 대장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하는 목록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계약 요청 상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부서에서 계약 요청 시 등록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물품 구입의 경우 품의 유형이 공사일 때보다 물품 상세 탭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품의 액을 입력합니다. 거래 철안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화면에서 거래처명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신규로 거래하는 업체라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롭게 업체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팝업이 사라진 화면에서 업체에 대한 입금 유형 코드, 공급 금액, 부가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관리 항목 탭을 클릭합니다. 관리 정보란에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물품 상세 탭을 클릭하여 계약 요청한 물품의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화면 아래의 계약 대장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 대장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랫부분의 활성화된 버튼들을 차례로 클릭하면서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먼저 계약서 구분, 계약 형태, 계약 종류, 계약 유형 등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입력합니다. 공통항목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 담당자, 납품일자, 납품 장소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 상대자 정보를 추가합니다. 대상 업체에 대한 공정 구분, 계약 금액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합니다. 감독부서 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감독부서를 지정합니다. 감독자, 입회자를 지정합니다. 감독자와 입회자는 주 감독부서 소속이어야 합니다.
지출 품의사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입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정보 관리를 위해 뒷부분의 관련 내용도 입력합니다. 입찰 수의사항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대장을 저장합니다. 지출 품의사항을 클릭하여 선택하면 바로 윗부분에 지출 원인행위 결제 요청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지출 원인행위 등록 팝업이 나타납니다. 지출 원인행위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 팝업 화면에서 기본 정보, 품목별, 현액 정보, 관리사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지급 예정일자를 입력하고 금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원인행위 금액을 입력합니다. 거래처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관리 항목 탭을 클릭하고 관리 정보를 확인합니다.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여 입력합니다. 품의 유형의 물품 상세 탭을 클릭합니다. 뒤쪽의 실거래처 암호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체 조달 여부를 자체 계약으로 선택합니다. 결제선과 공유 범위를 지정합니다.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 구입 계약 대장 등록 작업이 완료되고 지출 원인 행위 결제 요청 상태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 담당자가 요구한 계약 요청에 대해 계약 담당자가 계약 대장을 등록하는 작업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계약 상대자로부터 선금 청구를 받아서 계약 담당자가 지출결의 요청서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선급금 지급할 계약 대장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금 정산 내역 목록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선금일자, 선금 금액 등 선급금 지급 내역을 입력합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지출품의 목록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지출결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자이거나 위임자인 경우에만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결의 등록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게 됩니다. 지출결의 요청 등록 팝업이 나타나면 자금 승인 대상자, SMS 발송 여부를 입력하고 관리 사업을 지정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지출정보 상세란에서 증빙 구분을 입력합니다. 금액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거래처란에서 거래처에 대한 거래처 구분, 공급가액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지출 결의액은 선금 지급액과 같아야 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다중분계 버튼을 클릭하여 분계를 시행합니다. 업무 유형 분류를 적절하게 지정해 줍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분계를 마칩니다. 분계가 실시된 내용이 보여집니다. 만약 분계 정보의 자산 여부가 자산으로 표시된 경우 자산 등록 버튼으로 직접 자산 등록을 하거나 자산 등록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부서에 자산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출 결의는 1인 결제이므로 결제선 지정 등의 작업은 필요치 않습니다. 공유자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만 입력합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지출 결의 승인 요청이 완료됩니다. 다중분계된 자료는 회계결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결의 검증은 복식부기 담당자가 실시하며 결산관리, 재무결산, 회계결의 검증관리 화면에서 실시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계결의 검증할 목록을 선택하고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분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계 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합니다. 분계 승인이 끝난 자료는 지출 담당자가 지급 명령을 등록하게 됩니다. 지급 명령 등록 화면에서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급 명령할 목록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지급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처 및 분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제선과 공유 범위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 명령 등록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급 명령 등록이 끝나면 지출 결의 결제권자가 최종적으로 선수급금을 지출하기 위해 이뱅킹 자금 지급 명령 결제를 시행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지출할 목록을 불러옵니다. 출금 계좌 정보를 선택합니다. 결제할 목록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급금 지급 업무가 모두 완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선급금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선급금 지급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통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수 요청 등록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을 선택합니다. 검수 요청일을 입력하고 검수 유형을 준공금으로 지정합니다. 준공일자, 검사자, 입회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검수 요청액을 확인합니다. 선수금이 지출된 나머지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검사수 요청 등록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검사수가 요청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실제 검사수를 실시하고 이 화면과 같은 검사수 조회 및 등록 화면에서 검사수를 등록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검사수 등록할 목록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검사수 등록 팝업에서 검수 정보란의 검수일자, 검수내용, 검수자, 입회자, 준공일자 등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검수 요청란에서 검수액을 입력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선수급금이 지급된 나머지 금액이 검수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의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검수 내용을 저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결제선 및 공유 범위를 지정합니다. 검수 요청 자료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리 검수 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면 결제 요청 버튼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중분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제선에 지정된 결제권자가 똑같이 검사수 조회 및 등록 화면에서 결제를 시행합니다. 결제권자가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할 목록을 불러옵니다. 원하는 목록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검수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승인합니다. 사업 담당자가 결제 완료된 검사수에 대한 분계 처리를 위해 다시 검사수 조회 및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사수 내용에 대한 결제가 완료된 목록은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결제 완료된 목록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다중분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화면에서 업무 유형 분류를 통해 적절한 분계 정보를 선택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분계를 완료합니다. 분계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분계가 끝난 자료는
역시 회계결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관리 메뉴에 있고 복식부기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선택하고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앞서 선수급 지급 때와 같이 공정검사비 지급에 대한 분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분계 정보를 승인합니다. 계약 담당자가 공정검사비에 대한 지출결의 요청 등록을 하기 위해 대금 지급의 공정검사 지급 메뉴에 접속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검사수 과목 내용을 불러옵니다. 지출결의할 목록을 선택하고 지출결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출결의 요청 등록 팝업이 나타납니다. 사업 상세란에서 자금 승인 대상자와 SMS 발송 여부에 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관리 사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지출 정보 상세란에서 증빙 구분, 입금 명세, 지급 예정일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거래처란에서 거래처 구분, 입금 유형,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지출결의 요청 등록은 1인 결제이므로 별도의 결제선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공유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지출결의 요청 등록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출결의 요청된 등록 자료는 지출관리 메뉴의 일반 지출 지급 명령 등록 화면에서 지급 명령 등록을 하게 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결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원하는 목록을 선택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지급 정보란에서 명령 구분을 입력합니다. 거래처란에서 거래처를 선택하고 거래처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분계정보란의 분계정보를 확인합니다. 결제선과 공유 범위를 지정한 후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 명령 등록 작업이 완료됩니다. 지급 명령 등록이 끝나면 지출결의 결제권자가 최종적으로 공정검사비 지출을 하기 위해 이뱅킹 자금 지급 명령 결제를 시행합니다. 조회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지출할 목록을 불러옵니다. 출금 계좌 정보를 선택합니다. 결제할 목록을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공정검사비 지급 업무가 완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계약 요청에서부터 계약대장 등록, 그리고 선수급금 지급과 공정검사비 지급 등 계약 업무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